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첫 시간입니다. 주역과 소통이라는 그 프로를 통해서 주역을 갖다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이라 주역의 객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주역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주역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역의 내용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 얘기는 주역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역의 구성과 주역의 저자와 주역의 체계, 또 저희들이 앞으로 수업을 해나갈 개사편의 어떤 의미, 구성체계, 내용 이런 등등을 갖다가 수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상의 의미부터 먼저 따지고 넘어가 보자면, 주역의 주자는 중국에 하나라와 은나라와 주나라가 있는데, 그 주역은 주나라 때 역이기 때문에 그 두루 주자를, 주나라 주자, 두루 주자를 써가지고 첫 번째 주자라는 의미를 썼는데, 그래서 주역이 만들어진 시기가 주나라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첫 번째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글자가 두루 주자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보편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동서남북 상하, 시간과 공간, 공간이라는 건 동서남북 상하를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상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자는 바뀔 역자죠. 바뀔 역자고, 이 역자는 설문해자로 따지면 한일자 플러스 달을자입니다. 한일자, 해일자는 양을 의미하고 달을자는 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월이라고 하는 건 해와 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월지도다, 또 음양지도다, 근곤지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역이라고 하면 음양지도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역자가 아까 말씀드린 해일자 플러스 달을자 이 꼴에 음양지도를 갖다가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가장 보편적이고, 또 사람을 포함한 천지 만물이 음과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세상은 모두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주역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두 글자가 두루 주자와 바뀔 역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고요. 주역이라고 하는 건 사서상경 중에 가장 근원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추자가 대학을 배우고 논어를 배우고 맹자를 배우고 중용을 배우고 서경시경을 배운 다음에 주역을 공부하라고 했듯이, 사서상경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고, 또 동양 철학의 어떤 근원적인 원리를 갖다가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은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을 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자각해서 상과 사와 음양의 변화인 병과 수,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냈습니다. 성인지도를 드러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과 사와 병과 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기륭을 갖다가 밝혀놓은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역을 갖다가 공부를 해서 주역의 원리가 어떤 근원적인 원리를 갖다가 담고 있으며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용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과연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건가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생활로 예를 들자면은 돈이 조금 적고 남들보다 가난해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주역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를 해가지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주역을 공부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중국의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을 쓰면서 사기의 서문에 첫머리에 하늘의 섭리는 있는 것인가, 하늘은 공평한 것인가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이숙제를 거론을 해서 충절의 상징이었던 백이와 숙제는 삼각산에서 고사리만 먹다가 굶어서 죽고, 두 번째 공자 제자 중에 아내를 갖다가 거론을 하죠. 그래서 공자 제자 중에 아내는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였는데 아내는 너무 가난해서 쌀 겨로도 새끼를 이어가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일찍 요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성현들이 하신 말씀대로 한 발자국을 내디듬에도 젖은 땅 마른 땅을 가려서 내딛고, 길을 가는데도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며 어떤 일을 행하는데 바른 일이 아니면 행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아픔과 시련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시련에 직면하게 되는 게 부지기수다. 그래서 도척과 같은 사람들은 천벌을 피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고, 행동을 사력 있게 하는 사람들도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니 과연 하늘은 섭리를 하는 것인가, 하늘의 섭리는 공평한 것인가를 문제제기를 통해서 역사적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 말을 입증시키려고 노력했던 게 사마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역사적 사실을 거론해 가면서 그래도 옳은 것이 이기는 거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주역에서는 사마천의 사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옳은 것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게 되고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주역이고, 또 반복학습을 통해 가지고 신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성현의 말씀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공부하는 목적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주역의 저자와 구성체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중국의 하나라와 은나라와 주나라 중에 하나라가 가지고 있던 주역이 연산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역이라는 게 있고, 또 은나라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귀장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역은 강께서부터 시작을 하고 귀장역은 공께서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유감스럽게도 연산역과 귀장역은 내용이 전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점서에 좀 가까웠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주나라 때 만들어졌던 역이 바로 문학역인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그 역을 문학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기원은 지금 전해 내려오지 않는 연산역과 기장역을 기원으로 해가지고 문학역이 완성이 되어서 문학역에다가 주공이 호사를 합치고 또 공자가 시빅을 가미시킴으로써 어떤 철학서로 탄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주역의 기원을 잠시 따지면 이런 간단한 과정을 갖다가 겪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역의 저자인데, 주역의 저자는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희라는 분이 주역의 64개를 만들었어요.
근곤감리 진손간태라는 삼요단계 8개를 만들고 그 삼요단계 8개가 각기 한 번씩 만나게 되니까 64개를 만들게 됐다. 그래서 여기 근곤감리 진손간태의 8개 계가 각기 한 번씩 만나게 됨으로써 육효 중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 육효 중계가 64개거든요. 이런 64개의 계를 통해서 이걸 계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계상과 여기에 붙어 있는 말과 또 여기 있는 음양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과 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드러냈다는 거죠. 주역이 굉장히 무조건 주역이 최고고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나 불경은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을 글로 가지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글로 가지고 드러냈는데 주역은 문자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상으로 표시를 역도를 표상하고 또 그 상에다가 말을 묶어서 말로서 성인지도를 표상을 하고 변화로서 표상을 하고 수로서 표상을 하는 4가지를 통해서 표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음보다 다른 경전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성에 입각해서 성인지도를 갖다가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희라는 사람이 삼요단계 8개 근곤감리 진손간태를 만들고 그리고 64개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문왕이라는 사람이 64개에다가 글을 달았습니다. 괴사라고 합니다. 그걸 잠시 법례를 하나 들자면 여기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게 지상경계입니다. 지상경계인데 위에는 땅이 있고 아래는 산이 있어서 이제 산이 땅 밑에 있는 것이 지상경계라 글이 나타나기 전에는 산이라고 하는 건 땅 위에 우뚝 서가지고 그 높은 산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산인데 지금 주역에서 지상경계라는 것은 산이 땅 속에 있는 거거든요. 땅 속에 있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라서 글이 생기기 전에는 복희 씨가 여기 있는 개만 가지고 있을 때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산이 땅 속에 들어있듯이 지중유산이죠. 그것이 겸손인데 글이 생기고 나자 문왕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땅지자 몇 산자 겸손할 겸자를 붙여서 지상경계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이 개를 보고 이 개의 뜻으로 말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겸자에 형통할 형자라 겸손하면 형통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그래서 겸손하면 형통하고 만사가 다 형통해지게 되고 군자는 끝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을 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문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왕은 64개에다가 계사를 갖다가 달아서 역도를 갖다가 표상을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전체로는 한 궤인데 지상경계라 이걸 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한 궤는 6개 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6개 효에는 효사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효에서부터 상효까지 이 구성은 나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쪽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효에서 상효에 이르기까지 효사가 붙어 있는데 이 효사는 누가 만든 거냐고 그러면은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라는 사람이 효사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4개가 6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4개에다가 6을 성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384효가 나타나게 되니까 주역은 64개 384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왕이 겸손은 형통하니 군자는 있을 유자 끝날 종자라 끝이 있다.
그래서 겸손하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군자가 끝이 있다는 이 구절을 놓고 후세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공자가 겸손은 형통하다는 것도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군자의 끝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사라고 합니다. 이 단사로 가지고 공자가 괴사의 뜻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또 주공이 쓴 육효사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자가 작을 소자, 코끼리 상자, 말씀사자를 써가지고 소상사라고 해서 그 육효사의 뜻을 공자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주공이 쓴 효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가지고 주역의 경문 해석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 본래적인 의미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자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이걸 시빅이라고 합니다. 열십자 날개 익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단사 상하편과 상사 상하편, 개사 상하편, 문헌편, 설계편, 석계편, 작계편 이 10가지를 열십자 날개 익자를 써서 시빅이라고 해서 이걸 붙인 거죠. 공자가 찬역을 했다고 표시를 합니다. 단사를 해설을 한 개사를 해설을 한 단사, 또 주공이 만든 이 효사를 소상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64개의 순서가 왜 근본서부터 기재 미재께로 이렇게 64개가 전개가 됐는가, 또 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또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개사상하편은 주역의 해설서고 개론서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구성과 체계에 대해서 해설을 한 것이 개사상하편입니다. 그런 걸 전부 총망라해가지고 공자의 시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역의 저자는 괴상을 만들고 괴를 만드는 문왕과 괴사를 만든 문왕과 또 효사를 만든 주공과 시빅을 찬역한 공자, 복희, 문왕, 주공, 공자 네 사람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시빅을 찬역하는데 공자의 제자들도 가담이 됐을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사마천의 그 사기의 기준으로 따라서 시빅을 전부 공자가 찬양했다는 걸로 기준으로 삼고 저희들은 앞으로 수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역의 구성 체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중천근께서부터 중하입계까지를 주역상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택산 한께서부터 하수미재께까지를 주역하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경에 30개, 하경에 34개 합쳐서 64개죠. 이 64개를 통해 가지고 역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구분을 하자면 상경은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고 하경은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자지도라는 건 그냥 도덕적인 게 아니라 성인지도를 권언으로 해가지고 군자지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군자지도겠죠. 그래서 상하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개사상하편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 설계편, 석계편, 작계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사상하편이라는 건 멜개자 말씀사자입니다. 말씀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 개사편인데 이 개사편도 개사상편과 개사하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개사상편은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상경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고
계사하편은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하경에 대한 해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사편이라는 건 주역의 해설서요, 개론서입니다. 주역의 해설서고 개론서인데 이 개론서인 계사편이 상하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계사상편은 주역 상경을 해설하고 있고, 계사하편은 주역 하경을 해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의 해설서요, 개론서며, 두 번째는 베풀설자 걸개자입니다. 개를 갖다가 베푼 거죠. 이 개라고 하는 건 선생님 64개를 보고 말을 합니다. 64개를 보고 말을 해서 64개를 어떻게, 복희 씨가 어떻게 만들고 문항이 어떻게 만들고 회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원리나 구성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계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 8개도, 복희 8개도와 문항 8개도까지 이렇게 해서 개가 만들어진 거고, 두 번째는 주역 경문, 주역 상하경을 이렇게 해설해 나가는데, 그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고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소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지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건치제신이라 가까이 있는 몸에서 개를 취하고, 원치제신이라 멀리로는 동물에서 취했다. 그래서 말은 금깨고 소는 공깨다. 그런 내용까지 개가 만들어지게 된 원리와 주역 상하경을 해설해 나가는데,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라는 것까지 적혀 있는 것이 설계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편은 차례서자 걸개자라 64개의 차례죠. 64개가 왜 처음에는 건이 있고 두 번째는 곤이 있는가? 하늘이 있고 나서 땅이 있으니까 금깨 다음에 곤이 있고 금곤이 합쳐져 가지고 만물을 생하게 되는데, 만물을 생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는 뜻으로 어려울 둔자를 써서 세 번째 둔깨가 있고, 또 네 번째는 만물이 처음 태어나면 누구나 다 목매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몸깨가 있다. 그런 64개를 그냥 마음대로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자가 64개의 순서가 배열되게 된 근원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석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작계는 썩길잡자 걸개자입니다. 작계의 내용은 계사상하편이나 설계편, 석계편과는 달리 일정한 법칙을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일정한 법칙을 찾기는 어려운데 공자가 이런 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손께, 손은 입야라. 손이라는 건 설계편에서 바람이거든요. 바람으로 해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상징을 합니다. 하늘의 섭리를 상징을 해가지고 바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요. 하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손은 입야라, 들립자라, 바람은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개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작계다. 그래서 주역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수업을 1차적으로 수업을 해 나가야 될 내용이 바로 주역 상하경의 해설서요, 개론서인 계사상하편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주역 계사편에 나와 있는 성인지도의 표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성인이라고 하면 예수나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철학사에서는 14명의 성인이 있어요. 14명의 성인이 있어서 복희실롱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무우탕, 주공, 공자에 이르기까지 14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이 성인이라는 건 세계사적인 차원에서의 네 사람의 성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철학사에서 말하는 14명의 성인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이 하늘에 뜨신 상을 갖다가 보고, 그래서 이제 계사편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사상편 2장에 성인이 간상계사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인이 상을 보고 말을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하늘에 뜨신 상을 갖다가 보고 말을 묶어서 그 뜻을 아까 말씀드린 그 64개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상과 사와 병과 수로서 하늘의 뜻을 드러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느낄 수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태가 없는 무형의 상이죠. 그 무형의 상을 성인이 자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무형의 상을 유형의 상으로 드러낸다는 뜻이 되겠죠, 선생님. 그래서 그 뜻을 괴상이란 64개 괴상을 유형의 상을 통해 가지고 상과 사와 병과 수로 드러내서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명기륭, 인간의 길융하복을 밝힌다는 거죠. 밝을 명자, 길할 기자, 흉할 흉자라 인간의 길융하복을 갖다가 밝히고 사유험이라 말씀 사자, 있을 유자, 험할 험자, 쉬울 이자입니다. 여기서는 바뀔 역자가 아니고. 그래서 성인의 말씀에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는 거죠. 성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면 쉬운 길로 가고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어려운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성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이 하늘의 뜻을 갖다가 자각을 해가지고 그 상을 보고 말씀을 묶어서 인간의 기륭하복과 또 험하고 쉬운 길을 밝히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각자 어떻게 행하여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를 각자 가르칠 지자, 거기자, 바소자, 갈지자죠. 우리 각자가 그 행하여야 될 바를 가르쳐 주며 성인지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군자지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 건가를 밝힌 것이 바로 주역이라는 철학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주역의 계사상하편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계사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과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계사편은 상하 모두가 상편도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편도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논문처럼 상편 1장에서 7장까지는 근본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론적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편 8장에서 하편 7장까지는 역학의 학문적인 일반적인 체계인 석계 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론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계사 상편 8장에서 하편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성인지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론은 석계 원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편 8장에서 12장이 결론인데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성인이 64개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걸 개요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요 원리,
개요 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도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가지고 결론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사편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역의 개사편은 한 편의 논문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상편 1장에서 7장까지는 서론이고 또 하편 7장까지가 본론이고 하편 12장까지가 서론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근본지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를 밝히는 주역의 우주론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지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상을, 무형의 상을 코끼리 상자를 썼는데, 코끼리 상자를 쓴 이유는 근본지도라고 하는 것은, 역도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걸 내려놓고 쳐다보면 코끼리처럼 크게 보인다는 뜻으로 코끼리 상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울 이자, 간단할 간자를 써서 이간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근자와 땅 근자라 근본지도는 이간지도다. 쉽고 간단한 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지도와 이간지도, 그러고 하늘의 뜻을 자각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성인과 그것을 실천해야 될 어떤 군자, 또 하도낙서 원리를 중심으로 한 걸 도서원리라고 하고 64개를 위주로 한 걸 개요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원리와 개요원리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고, 역의 범위와 역을 공부하는 목적, 또 역도를 수로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가 천지지수, 대연지수, 근본, 책수절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수로 가지고 역도를 표상하는 내용, 하도낙서 구성원리, 주역의 목적은 선생님 천인합일에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주역의 목적이라 그것이 간단한 용어로 천일합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듯이 성인이 자각한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우리 세상의 모든 문물 제도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효 구성 원리까지 역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모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개사상하편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수업을 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가에 대한 역학적인 논거에 입각을 해서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역의 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의미로서 주자의 뜻과 역의 뜻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역의 그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주역이라는 게 연산역에서 기장역으로, 기장역에서 문학역으로 이렇게 변천되어서 왔다. 그래서 어떤 연원적인 차원에서 기원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또 주역의 저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복희씨와 문왕과 주공과 공자 네 사람이 대표적으로 합작을 한 책이 바로 주역책이다. 그래서 복희씨는 개상을 갖다가 남기고 그 개상에다가 문왕이 글을 붙이고, 또 육효 효사에다가 주공이 효사를 갖다가 붙이고, 개사와 효사에 대해서 해설서를 갖다가 공자가 붙임으로써 주역이 비로소 완성이 되고, 주역이 공자의 시빅 때문에 철학서의 성격을 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서의 그 성격을 갖다가 떼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사편의 내용도 말씀을 드려서, 개사라는 것은 상하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개사 상편은 주역 상경을 해설하고 있고, 개사 하편은 주역 하경을 갖다가 해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개사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간다. 그래서 수업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사편에게 내용이 상편도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편도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편의 논문처럼 상하편 모두가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편 7장까지가 서론이고 하편 7장까지가 본론이고 하편 12장까지가 결론이다. 그래서 하나의 논문처럼 구성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개사상하편이다. 이렇게 구성체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사상하편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주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근본지도, 이간지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성인과 훈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자각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은 군자 지도의 로드맵을 밝히고 있는 철학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역이라는 것은 상과 사와 병과 효로서 이렇게 설명을, 역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개사상하편에서 수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변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역의 기능, 역의 지경, 역의 범위, 자,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지도가 육효 중계로 드러나게 되는 그 원리, 다시 말씀드리면 도서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개요 원리로 드러나게 되는 역도의 표상 방법에 이르기까지 개사상하편에서 전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주역 개사 상편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 개사 상편 제1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주역 상편 제1장은 주역의 우주론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천지지도가 근본지도가 되고, 근본지도가 쉽고 간단하다는 이간지도로 드러나서 그것이 군자가 공간에서 실천을 해야 될 군자의 덕과 업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과정, 즉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아 가야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개사 상편 제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